한국교회 사모들의 말 못할 고충을 상담하는 사모의 전화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신임회장에 예장합동 남상훈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예장 대신교단이 총회 차원의 전도운동을 전개합니다. 대신교단은 전국 7천여 교회와 함께 연대해 새로운 성장을 이뤄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리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유쾌하게 풀어낸 어린이 뮤지컬 오병이어가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사모들의 어려움을 전화 상담으로 치유하는 사모의 전화가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황분득 회장은 그동안 3,000명 이상의 사모들을 상담하고 교육하며 오히려 감사함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모의 전화는 교역자와 사모들을 상담하기 위해 감리교 목회상담센터란 이름으로 1997년 처음 설립됐습니다. 설립 후 석 달 만에 사모 상담 학교를 시작하며 현재까지 20년을 이어왔습니다. 한국교회 사모의 60% 이상이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다는 통계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사모의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자매들이 교역자를 만나 사모가 되면서 교회 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화 상담하면서요, 그러니까 목회자 아내로서 사시는 사모님들이 진짜 어디에도 이야기를 할 데가 없구나 하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상담자나 내담자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모의 전화는 상담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의 정보를 알지 못한 채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신분을 노출하기 조심스러운 사모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사모의 전화 상담원은 모두 사모 상담학교에서 교육받은 사모들입니다. 누구보다 사모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어 공감이 바탕이 되는 확실한 치유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년간 사역을 이어온 사모의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은 사모들은 3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을 상담한 사모들은 오히려 감사가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전화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다는 게 사모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이제 본인의 문제 해결받기도 하지만 또 일단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런 공간, 상담 전화라는 그 라인이 설립된 것에 대해서 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모의 전화는 그동안의 사역을 되돌아보고 더욱 많은 한국교회의 사모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 오는 6월 20주년 기념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모의 전화는 앞으로도 상담교육과 영성훈련 등을 통해 한국교회 사모들의 고충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제38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회장엔 예장합동 남상훈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남상훈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37회기 동안 많은 장로 회원들이 눈물과 땀으로 연합회를 이끌어온 것처럼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한국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경에 입각해 겸손한 마음으로 한 회기 동안 연합회 발전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1984년 삼례 동부교회 장로로 피택된 남상훈 신임회장은 전북지역 기독교 장로회 총연합회를 창립해 초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예장합동총회 장로 부총회장을 맡은 바 있으며 현재 기독신문 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한편 한국장로회 총연합회는 예장 통합과 합동, 감리교, 성결교 등 16개 교단 장로회 연합회의 모임으로 국내에선 유일한 초교파 장로회 연합체입니다. 예장 대신교단이 총회 차원의 전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대신교단은 효과적인 전도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전국 7천여 교회와 연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번 전도운동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자세한 내용 홍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도수 감소와 재정 부족.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질수록 한국교회엔 자성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장 대신교단이 본격적인 교회 살리기 운동에 나서 눈길을 끕니다. 3,000교회 이상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이미 60% 이상이 없고요. 80%가 미자립 교회고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를 살려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우리 교단이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장 대신교단의 153 전도운동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보였던 기적을 상징적으로 담아냈습니다. 교단이 1만 교회를 설립하고 5만 명의 헌신자를 배출하며 300만 명의 성도를 인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대신교단의 성장을 시작으로 한국교회 전체의 부흥을 이끌어내겠다는 포부입니다. 바로 우리 교단의 영적 각성운동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153 운동을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대신교단은 153 전도운동을 위해 전국 7천여 교회와 연대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특히 오는 13일엔 전국 교회가 동시에 노방전도를 나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유충국 총회장은 성도들이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153 전도운동이 이어져 나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뮤지컬 오병이어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이번 뮤지컬은 신나는 음악과 재미있는 전개로 성경 속 오병이어 사건에 담긴 의미를 유쾌하게 풀어냈습니다. 오병이어는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온 보리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을 먹인 성경 속 오병이어 기적을 풀어낸 어린이 뮤지컬입니다. 주인공 루기오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12살 남자아이입니다. 뮤지컬은 가난한 형편에도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엄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루기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과정을 담아냈습니다. 뮤지컬을 제작한 문화행동 아트리는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보리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처럼 볼품없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뮤지컬 오병이어는 5월 8일까지 대학로 작은 극장 광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남북의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은 아무런 상관이 없단 발언입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란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발언과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문정인 특보는 지난달 30일 한 미국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문정인 특보에게 전달했다며 청와대는 계속해서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반도의 명운을 좌우할 첫 북미 정상회담이 조만간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될 회담 장소와 날짜를 놓고 미국과 북한의 조율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회담 장소와 날짜가 며칠 안으로 발표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는 판문점이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한 접경 지역인 판문점이 제3국보다 대표성을 띠고 있다며 엄청난 기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후보지엔 평양이나 판문점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남한과 미국을 겨냥했던 비난이 눈에 띄게 줄고 그 자리에 국제뉴스를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미 행정부를 정조준했던 기사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다만 미국의 정치 제도를 비난하는 원론적인 언급의 글이나 남한 보수와 일본에 대한 비난은 여전히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신문의 이 같은 변화는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을 의식한 행동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네이버 측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김 씨가 다른 댓글 여론 조작을 벌였는지, 지난해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갑질 논란으로 경찰에 출석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사실상 모든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했고 유리컵을 던졌다는 의혹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전무는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사람을 향해 뿌린 것이 아니라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손등으로 밀쳤다며 이 과정에서 음료가 튀어 피해자들이 맞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또 당시 회의가 중단된 데 대해서는 자신이 해당 업무에 결정 권한이 있는 책임자이고 본인의 업무라며 업무 방해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유리컵은 사람이 없는 45도 우측 뒤 벽 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물과 진술, 또 피의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총신대 합격 및 수업 관련 오정현 목사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백서는 2016년 12월 총신대가 오정현 목사의 편입학 과정 합격을 무효 처분하자 사랑의 교회가 소송을 거는 과정에서 이사회가 4개월간 조사를 벌인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백서엔 오정현 목사 입학 당시 소속과 신분, 입시관리위원회와 오정현 목사 팩스시험 등이 실렸습니다. 사랑의 교회 측은 이에 대해 아직 전문을 다 보지 못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통일을 위한 40일 24시간 예배와 기도회가 지난달 29일부터 파주시 오산리 최자실 기념금식 기도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오는 8일까지 열리는 이번 기도회는 통일을 위해 40일간 24시간 기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기도회엔 미국 시애틀 형제교회, 부산 수영로교회, 한동대, 브라질과 스웨덴, 일본, 베트남 등 국내외 70여 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교목실과 기독학생연합회가 8일과 9일 양일간 제10회 고백 선교대회를 엽니다. 선교대회에선 언더우드 기도회, 저녁 집회를 비롯해 선교부스가 운영됩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기독인과 비기독인 학생들이 함께 연합회장을 만들자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10여 개의 지역교회와 학내 주요 선교단체가 동참할 예정입니다. 일터사역 전문가인 방선기 목사와 방선호 형제가 방방브라더스 일터행전이란 책을 펴냈습니다. 두 형제는 오는 19일 서울 성도교회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북콘서트에선 이들의 일터사역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며 일터사역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